1월 29일 금년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과 경제학들이 모인 다보스 포럼에서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AI 시대 때 AI가 아니라 전력 부족 현상이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챗GPT 등장으로 인해서 전력 소모가 굉장히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한국 전체가 1분 동안 소비하는 전력과 비슷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래를 보는 하이트렌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바로 AI 시대의 핵심은 전력입니다. 그 중에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전력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폭발하는 전력의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넓은 시야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장에서는 전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AI 시대 때 더 중요해진 전기, LMM이나 IDC, 급증의 대규모 언어 모델이나 인터넷 데이터 센터, 급증의 전력 수요는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AI 전력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데이터 센터 구축을 중단하기도 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오픈 AI,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형 모듈 원전이나 혹은 데이터 센터를 인수를 하거나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사회를 봤더니 두 가지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한 불을 끄는 표면적으로 앞으로 전력 생산에 대한 방식에 대한 혁신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반도체 사용 과정에서 전력을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월 29일 금년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과 경제학들이 모인 다보스 포럼에서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AI 시대 때 AI가 아니라 전력 부족 현상이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챗GPT 등장으로 인해서 전력 소모가 굉장히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죠. AI 출현 전에는 구글 데이터 검색을 통해서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챗GPT를 통해서 더욱더 검색이 지성화가 되었고, 방대한 데이터의 지성화를 위해서 반도체는 더욱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전기는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첫 번째는 자연어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거대한 언어 모델 GPT-3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GPT-3는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매개 변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실제로 1.3GWh의 전력이 소모됩니다. 이는 한국 전체가 1분 동안 소비하는 전력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둘째는 AI가 사용하는 전력은 검색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검색은 일반적인 검색보다 5배 정도 더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 IDC는 AI 대량 전력 소비의 주법입니다. 생성형 AI를 위한 IDC 서버 용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우리는 냉각 시스템도 운영해야 됩니다. 이게 AI를 돌리다 보면은 전력이 많이 쓰게 되고, 전력이 많이 쓰면 열이 발생하는데 열을 또 줄여야 되잖아요. 거기에 또 냉각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엄청난 전력이 소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하자면 이 AI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전기 소비에 대한 현실을 안겨주었고, 이번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 앞으로 전기 사용에 대해서 더욱더 신중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접근해야 됨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중에서 2050년 정도쯤에는 지금보다 한 1000배가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사회는 어떻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째, 전력 생산의 방식에 대한 혁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사회에서는 두 가지 방안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재생 에너지, 둘째는 원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24년 기준에 글로벌 재생에너지 산업은 산업의 정책과 지원, 투자 및 기술 발전으로 상당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의 기술 배치가 정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해서 태양광과 풍력, 수소 기술 배치가 촉진되었고, 작년에는 1.8조 달러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 23년 전 세계 연간 재생에너지 용량 추가량은 거의 50% 증가를 했고요. 이는 20년 동안 가장 빠른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 재생에너지는 전 세계 전력의 현재 42%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풍력과 태양광이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나아가다 보니 차트를 보시면요, 기존에는 솔러 PV라고 해서 태양광의 비중이 적었지만 앞으로 태양광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 세계 전력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고요. 특히 25년도에는 재생에너지가 석탄을 추월해서 전력 생산의 가장 큰 원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생에너지가 그만큼 MS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성장하는데 불구하고 항상 어떤 때는 그 위기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 위기는 바로 이 매크로의 이슈겠죠.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신흥 및 개발도상국에서 재생에너지 개발 업체들은요, 보통 PF를 껴서 자금을 조달받아서 솔러 패널이나 그다음에 풍력 발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리가 높아지면서 빠른 확장을 방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현재 이런 매크로 이슈로 인해 마주하는 현실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 같아요. 결론은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총량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성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25년도에는 석탄 에너지를 추월해서 글로벌 에너지로 등극하여 도래하는 AI 시대에 좋은 에너지원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전입니다. 현재 친원전 흐름은 정말 전 세계의 적이죠.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2개국이 지난해 12월에 유엔기구 변화 협약을 통해서 앞으로 2050년대까지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의 3배로 늘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원전을 높이 살까요? 첫째, 원전은 우리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줍니다. 둘째, 탄소 배출이 거의 없습니다. 셋째, 초기 투자 비용은 굉장히 높지만 운영 및 유지 관리가 굉장히 쉽고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있습니다. 2011년대 같은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험 각인을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원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효율화하고 있다고 밝혔고, 올해 대선을 앞둔 미국의 조 바이든,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새 공제안에 원전을 포함시켰고 노후 원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번 재선 공약집에 원자력 발전의 지속적인 가동과 SMR 투자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SMR에 대한 얘기를, 기존 원전을 지속 가동하면서요, 새로운 원전에 투자하면서 병렬적으로 가려는 게 현재 글로벌적인 트렌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핵심은 작은 모듈형 원자라고 부르는 SMR이라고 현재 빌 게이츠나 아니면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자체 SMR을 개발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주를 깨알로 팁을 드리면, 한국에서는 누산 에너빌리티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뉴스케일 파워라는 관련주가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 SMR에 왜 그렇게 투자를 할까요? 특징은 첫째, 기존 원자로에 비해서 작은 모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고 안전한 원자력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사고 발생을 해도 대응이 쉽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이클이 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국내 원전 ETF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흥행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 전력, 그 중에서 이 원전 ETF의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은 어떨까요? 차트를 보시면 지난 18년 정부에 따라서 원자력 발전 수율을 낮췄지만 다시 회복 중이면서, 정부에 따라서 탈원전 기조였지만 현재 친원전으로 유턴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일본 등이 있습니다. 종합을 하자면 현재 표면적으로 해결해야 될 방안으로 사회는 첫째, 신재생 에너지, 둘째, 원전을 통해서 전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볼 때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전력의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을 택할 수 없는 거고요. 우리는 반도체 구조를 전력 소모가 적은 방법으로 우리는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첫째, 사회는 저전력 AI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기존 성능을 유지하는 경량 저전력 AI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소형 언어 모델 SLLM이라고 부릅니다. 기존의 거대 언어 모델인 LLM을 보다 꼭 필요한 내용만 담은 SLLM으로서 특정 분야에 맞춤형으로 운용돼서 전력 소모가 훨씬 더 낮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매개 변수가 38억 개에 불과한 파이3 미니를 공개를 했습니다. 오픈AI 챗GPT 매개 변수가 5천억 개에서 1조 개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적은 규모죠. 그래서 투자하는 분들도 이와 관련된 SLM 관련돼서 관련주 한 찾아보시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약간 피해가는 것 같으니까 근본적인 해결 방안,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해서 3가지 방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3D IC 기술입니다. 이는 반도체 3개를 위로 쌓아 올려서 이렇게 패키징하는 기술인데, 이거를 통해서 더욱더 효율적인 패키지를 꾸릴 수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성능은 향상시키면서 반도체 전력을 훨씬 줄이는 그런 적층형으로 극대화하는 패키징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기술료는 인메모리 컴퓨팅입니다. 보통 메모리라고 하면은 메모리 내에 데이터 저장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 내에
연산까지 수행하는 최첨단 칩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속도 향상과 훨씬 단순화된 구조, 그리고 전력 소비를 훨씬 줄일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이고요. 셋째 같은 경우에는 광학 인터커넥터입니다. 보통 데이터를 구리선으로 연결해서 전달하는 방식이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구리선을 빛으로 전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빛은 구리선으로 가는 전기에 비해서 속도가 훨씬 빠르고 열도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력 소모가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현재 근본적인 문제를 사회는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오늘은 AI 시대 전력이라는 주제로 시장에 대해서 접근을 좀 해봤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표면적인 전력 생산 방식에 대한 방안과 두 번째 궁극적으로 반도체 사용 과정에서 전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 이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